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업자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그 답변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절세죠.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 말고요.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한데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데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여러 번 질문을 하시는 뭐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가지고 사업자, 특히 개인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가장 크게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단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게 원칙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이 있는데 내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게 뭐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업자분들을 보면 자, 가장 먼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려가지고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액에서 깎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경우에 항목들이 여기에 속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속하는 게 10항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7, 8항목밖에 모르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소득공제와 어떤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해당되는지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은 찾아서 해당되시는 리스트를 갖고 계셔야 실제 세금 신고할 때 적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소득공제는 대부분 잘 아시죠? 뭐 이런 소득공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득공제들이 있고 뭐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처럼 이건 노란우선 공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해당되면 받으셔야 되는데 뭐 연금보험료 공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해당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여기서 제가 뭐 각 업종마다 아니면 각 사업자마다 소득공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이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 드리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 항목들이.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시면 하시다 보면 거기에 이제 세액공제 명세서나 그 세액감면 명세서, 소득공제 그런 것들에 보시면 리스트가 나와 있으니까 해당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꼭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지금 뭐 몇 가지 이렇게 써놨지만 예를 이게 뭐 몇십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는 각 처한 사항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보편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뭐 창업벤처 중소기업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사업자에 해당이 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연구업이나 아니면 연구소나 뭐 이런 연구 관련 인력이나 설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고용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용을 증대시킨 세액 공제나 고용 창출형 창업기업 세액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거든요. 직원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세액 감면율이 혹은 세액 공제율이 50%다. 뭐 이렇게 되면 뭐 한 해 내야 될 세금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처럼 직접 깎아주는 요런 항목들을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사업자분들도 다 말씀을 드려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되게 그 작은 금액들에 대해서 증빙을 챙기는 거를 귀찮아 하세요. 그래서 뭐 보통 1만 원, 만 원 이하의 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사거나 이러면 뭐 증빙을 안 챙기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런 경우가 모이면 금액이 꽤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사업자분들도. 이렇게 짜잘한 비용들 챙기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사업자 하시면 사업자 카드를 많이 쓰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다가 그 카드가 아니라 다른 이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카드들을 섞어서 쓰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신고할 때 이제 이 카드를 깜빡하고 비용에 안 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 실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2월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월이라는 건 올해 기수에서 다음 기수로 넘기는 걸 2월이라고 하잖아요. 자, 뭐가 있냐면 일단 2월 결손금이라는 거 하나 보죠. 이게 매출은 0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비용은 많이 들잖아요. 뭐 비용은 계속 드니까. 그래서 첫 해에는 매출은 없지만 비용이 1,000만 원이나 들었다. 그러면 세금은 0원이죠. 왜냐하면 이익이 없으니까. 자, 다음에 가가지고 매출이 1,000만 원이 발생해요.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의 세금을 뭐 100만 원을 납부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전년도에 발생했던 이 비용 1,000만 원을 다음 해로 2월을 시켜버리면 이렇게 돼요. 매출이 0원이니까 2022년도에도 세금은 0원일 거고요. 다음 해가 됐을 때 매출이 1,000만 원이지만 비용도 전기 거 1,000만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금도 0원이 되죠. 그래서 전자를 보게 되면 결국엔 세금을 100만 원 내는 거고요. 후자를 보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2년 동안. 요거를 이제 2월 결손금이라고 해요. 이때 발생한 결손을 2월 시켜서 다음 해로 넘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세액공제를 2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세금이 0원이었을 때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차피 세금은 0원이겠죠. 세금 자체가 없으니까, 공제받을 세금이 없으니까. 근데 다음 해에 세금이 500만 원 발생했는데 요때는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세액공제 받을 금액이 없죠. 이렇게 되면 500만 원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세액공제를 세금이 내야 될 세금이 없더라도 세액공제를 2월 신청을 해놨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 가지고 이 세금 500만 원 내야 될 거에서 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해 다 합쳐서 세금은 0원이 되는 건데 그 전 케이스는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 2월 세액 공제로 인해서 세금 500만 원을 안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2월 결손금이나 2월 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신경을 써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2월 결손금도 장부를 작성해서 넘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세액공제도 세액공제 신청해서 넘겨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500만 원을 내야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잘 아시다시피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그거를 한 해에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여러 해 나눠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이렇게 건물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설비처럼 큰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혹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 자산을 구입했을 때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액법하고 정률법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예를 들어놨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내용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준 내용 연수가 40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비품, 공구 등 일반적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차량을 1,000만 원짜리를 하나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 볼 때 물론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 한도나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게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차량은 내용 연수가 5년으로 보죠. 정액법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면 매년 2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누기 5 하니까. 근데 이제 정률법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한 해에 0.451을 곱한 금액을 매년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액법은 매년 200만 원이 되는데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크고 뒤쪽이 적어요. 비용 처리하는 금액이. 왜냐하면 1,000만 원의 45%가 1년차 때 일시에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들죠.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이게 의미가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이익이 나는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정률법이 유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법이 유리하겠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죠.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증빙이 없는 지출도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격 증빙이 없으면 부가시세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적격 증빙이 없으니까 아예 비용 처리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물론 이것도 남용돼서는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 방법도 쓰실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금액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러니까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게 맞는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나 아니면 업무용 승인차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하잖아요.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비로 33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이게 30만 원과 부가가치세 3만 원으로 나뉠 거잖아요. 여기서 3만 원은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를 못 할 거고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3만 원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게 단순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빼놓지 마시고요. 공제받지 못했으면 비용 처리를 하셔가지고 산입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산세는 절대로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뭐 무신고 가산세는 세무마다 다르겠지만 뭐 20%, 40% 굉장히 높죠.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어서 이게 연이율로 따지면 거의 8% 이렇게 육박해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이 없으면 납부지연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내지 말아야 될 가산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세금계산서 뭐 미발급 가산세나 뭐 지급명세서 불성실, 뭐 사업용 계좌, 그 다음에 사업장 현황 신고, 뭐 이런 신고 관련 가산세들은 정말 아까운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좀 신경 써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신고를 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발생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 아셔야 되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뭉뚱그려가지고 크게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각 부분에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제 영상, 다른 영상이나 이제 앞으로 영상을 좀 보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세금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